우리가 여기서 할 건 뭐라고? 각도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일반 각하고 호도법이라는 걸 배워. 알았지? 호도법이야. 호도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뭘 설명할 거냐면 첫 번째가 일반 각이라는 건데 각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정의를 내려. 각. 야, 이 각이 뭐야? 이거 있잖아. 얘 뭐야, 얘? 여기 0도, 90도, 180도 이렇게 있는 거. 얘 이름이 뭐야? 각도기지, 각도기.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원 있고. 아, 이거 자세히 그릴 수는 없잖아. 눈곱 180개 그릴 수는 없잖아. 그지? 이거 왜 각도기라고 부르죠? 어떤 각도기에서 각은 어떻게 체크했냐면 만약에 어떤 선이 이렇게 딱 있잖아? 그럼 각도기에 이 눈금을 여기다 딱 맞추지. 그리고 이 선을 어디다 맞춰? 이 선에다 맞춘다고? 맞아? 그래서 이 선에다 딱 맞추고, 이 선에다가 맞추고, 얘가 어느 정도 가 있느냐. 라고 해서 이 벌어진 정도의 각도 값, 이걸 각도기로 측정을 했다고. 이때 이 선이 바로 무슨 선이야? 각도를 재기 위한 기준선이지. 맞아? 그리고 얘는 당연히 각도의 크기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선을,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야. 시작하는 선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움직이는 선이지. 그래서 이걸 동경이라고 부를 겁니다. 동경 또는 동경선 뭐 이렇게도 불러. 그래서 각도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크기. 오케이?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각도를 이렇게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 서와 같이 삐딱한 아이는 어떻게 봐? 부계여고 1학년 키 173.3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도를 부계고 아이씨 이 각도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 맞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 한 바퀴 몇 도야? 360도지. 만약에 이 각도를 120도, 120도 미친 거 아니야? 한 60도라고 바라본다면 이때는 이렇게 가면 얘 몇 도야? 300도지. 근데 방향이 반대지. 그지? 그래서 이때 이 방향이 반대인 거 우리는 앞으로 마이너스 300도라고 부를 거야.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각도의 기준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정도의 관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플러스 각이라고 보고 그것을 반대로 읽으면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90도 그럼 무슨 뜻이 돼? 마이너스 390도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 그럼 여기 오면 제자리 오면 마이너스 360도가 된 거야. 그러고서 여기서 밑으로 30도 내려간 이 지점. 이게 마이너스 390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양의 각도 기준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몇 도? 330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잘 봐봐. 우리가 각도기로 딱 잴 때 각도기의 단점은 180도까지밖에 없지만 어떤 동경선은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회전해서 돌 수 있지. 맞아? 야, 지구가 두 바퀴 돌았어. 그러면 두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있어. 그러면 그 두 바퀴 도는 과정을 못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0도라고 얘기할 거야. 맞지? 근데 그 두 바퀴를 다 돌았어. 그럼 지구가 실제로 움직인 각도는 360도 곱하기 2 해서 720도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이게 시초선이고 이게 동경이야. 근데 여기가 30도야. 그럼 실제 각도는 얼마야? 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얘가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트리플 악셀을 했을지 뭐 트리플 러츠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지? 맞아? 그래서 3바퀴 돌 수도 있고 4바퀴 돌 수도 있죠. 그래서 이때 이 각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30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360도에다가 몇 바퀴 돌았어? 모르지? 임의의 정수 바퀴만큼 돌고 거기에 30도만큼 더 갔다라고 설명을 해. 오케이? 이렇게 회전수를 고려한 것. 만약에 한 바퀴도 안 돌았어. 그럼 n이 0인 거야. 오케이? 이해 가요? 한 바퀴 돌았어. 그럼 360 곱하기 1 더하기 30도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 각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각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야, 봐. 몇 도야? 몇 도야? 몇 도야? 야, 자, 힘들어. 한 80도?
야, 이렇게 기울었잖아. 여기가 기준이잖아, 여기가 시초선이. 그지? 그러니까 한 100도 정도 됐잖아. 그럼 100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알았지? 야, 선생님이 몇 바퀴를 굴러가지고 이렇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지? 그러니까 360n 곱하기 100도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때 일반각으로 이제 우리는 앞으로 각도를 표현할 거니까 이거 어디서 보겠어? 좌표 평면상에서 각도에 대한 관점을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XY 좌표 평면이 있어? 그럼 시초선을 뭘로 볼까? 각도기의 중심을 여기다 보고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봤을 때 그지? 얘가 1사분면이고 얘가 2사분면이고 3사분면이고 4사분면이라고 하면 1사분면의 각은 우리가 기존에는 0도와 90도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맞아?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사분면에 있는 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 n 플러스 여기 얼마가 올 수 있어? 0도와 90도 사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맞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사분면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1사분면의 각, 어떤 임의의 x 이렇게 얘기합시다.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도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떤 임의의 각 세타도는 360n보다는 크고 360n 플러스 9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치우자 이거 보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2사분면의 각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일반각으로 설명하려면 360도 n 플러스 90보다 크고 어떻게 돼? 플러스 몇 도? 180도 사이에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3, 4분면에 있을 때는 어떻게 얘기해? 360도 n 플러스 얼마? 180도 초과 그 다음에 360도 n 플러스 270도 미만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럼 4, 4분면일 때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360도의 n 플러스 270 그리고 360도의 n 플러스 360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도 생략한 거. 뿅뿅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n은 어떤 수들이라고? 정수라고. 알았지?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야.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오케이? 3분의 세타. 그럼 세타가 360도 n과 플러스 90도 사이에 있으면 3분의 세타는 120도 n 이런 관계를 갖지. 120도 n 플러스 얼마? 30도 사이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럼 이때 이게 지금 몇 사분면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확인해야 돼. n에다 0을 넣으면 n이 0일 때는 얘는 0도와 30도 사이에 있으니까 1사분면일 것이고 n이 1이면 120도와 150도 사이에 있으니까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 되고 n이 3이면 360도와 몇 도? 390도 사이에 있으니까 이게 뭐야? n이 왜 3으로 갑자기 넘어가냐? n이 2면 240부터 얼마? 270까지 있으니까 얘는 몇 도? 몇 사분면? 3, 4분면의 각이고 n이 3이면 360과 얘는 몇 도야? 390도 있으니까 이거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1, 2, 3, 1, 2, 3, 4분면을 n값의 회전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몇 사분면의 각? 1, 2, 3, 4분면을 지나는 각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알았어? 이렇게 설명을 해야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사분면의 각이야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정의하면 3분의 세터는 무조건 1사분면밖에 지날 수가 없죠. 근데 이건 우리가 정해야 하는 일반각, 얘가 이 동경이 도대체 몇 바퀴를 돌아서 현재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각으로 표현하여 4분면의 각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이때 이 각도 있잖아, 이 각도. 이 각도는 이렇게 정의한 거야.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 원줄을 360등분해서 그때 그 360등분한 하나, 그냥 피자 360등분 했다고 쳐봐. 경빈이 완전 슬프겠지. 오, 막 그래서 그랬을 때 요때 요 정도, 요 한 조각의 크기 정도를 1도라고 정의한 거야. 오케이? 1도라고 정의한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도라고 이렇게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60분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왜 60분법이라고 부르냐면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겠지만 그냥 이걸 현재 상황에 껴맞추면 우리가 시계가 한 바퀴 도는데 60분. 그지? 그걸 기준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기준. 이걸 60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각도, 몇 도 이건 전부 60분법이라는 각도의 표현 방법이야. 근데 단점이 있어. 단위가 있잖아, 단위. 맞아? 단위가 있지. 그럼 단위가 있으면 뭐가 불편해? 뭐가 불편해? 단위가 있으면 불편한 점. 호환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단위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kg 하면 얼마야? 9kg. 하나가 단위가 없고 하나가 단위가 있으니까 계산이 되지. 근데 3도 곱하기 3kg은 얼마야? 모르지. 9도 kg 이거 아니지. 그러니까 단위가 발생하면 뭐가 문제냐면 연산상에 제약을 갖게 돼. 왜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었잖아. 그 리터, 밀리리터, 킬로그램, 구람 막 이런 거 계산할 때 단위 맞춰서 자릿수 맞춰주고 이렇게 됐죠. 그 이유가 뭐야? 단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산상에 불편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각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도의 관점을 뭘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의 관점을 해석해야 되잖아. 각도 사이의 어떤 관계를 길이의 비율 관계로 설명을 해야 돼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각도를 60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위가 없는 각도의 새로운 단위. 표현이 좀 그런데 단위가 없어. 도라는 단위를 안 쓰는 새로운 단위인 호도법이라는 표현 방법을 사용할 거야. 근데 미리 얘기하지만 호도법이라는 걸 사용하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몇 살이야? 그때도 이제 18살 됐잖아. 18년 동안 나는 뭘 썼어? 60분법을 쓰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호도법을 쓰겠지만 계산할 때는 60분법이 훨씬 편해. 그래서 여전히 얘로 쓸 거야. 오케이? 그럼 호도법이 뭐냐면 단위를 없앤 각도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 호도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부채꼴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원의 반지름의 길이라고 하지. 얘를 호의 길이라고 하지. 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반지름이 일정하다면. 맞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정해. 이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같을 때 이 각도를 앞으로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할 거야. 뭐라고? 1라디안. 각도지 어쨌든.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하고 그냥 1이라고 부를 거야. 표현할 때는 1라디안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는 쓰지 않아 실제로는. 오케이? 생략해서 쓴다. 그래서 이때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 관계의 비율 관계로 모든 각도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잘 봐. 얘가 이렇게 쭉 있다고 생각해봐. 아니 잘못 그렸는데. 이 원 둘레의 길이는 얼마야? 원 둘레의 길이는 얼마야? 2파이 r이지.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 r이잖아. 그쵸? 그럼 원의 중심각은 얼마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원의 중심각은 얼마야? 원의 중심각 360도지. 그럼 이때 이 녀석의 중심각을 만약에 모른다고 했을 때 얘를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할게. 그럼 이 녀석의 중심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설명이 어떻게 돼? 360R은 2파이 R 세타 이렇게 설명이 된다. 그럼 R 없어지죠? 그럼 남는 게 뭐야? 세타는 얼마가 돼? 파이분의 360이라는 관계를 가져. 맞아? 오케이? 이때 이 값을 우리는 이 세타의 각도값 뭐라고 부르는 거야? 라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됐니? 그럼 이건 대충 얼마냐? 얘는 도지. 얘는 뭐야?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걸 대충 계산하면 57. 얼마 이 정도 되는 각도의 값을 우리는 앞으로 1라디안이라고 부를 거야. 알았어? 1라디안이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파이분의 360이 1라디안이다? 아유 미쳤어. 57. 얼마 이걸 우리가 세타 라디안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앞으로 파이분의 360? 미친 거 아니야? 180이죠? 2로 나눴으니까 파이분의 180 이걸 우리가 앞으로 1라디안이라고 부를 거야. 알았어? 오케이? 그러니까 새로운 각도 체계야. 그러면 2라디안은 얼마야? 2라디안은 얼마냐? 파이분의 360을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각도 관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 180도가 얼마란 얘기니? 180도가 1라디안 곱하기 파이란 얘기지. 근데 라디안이란 단위는 우리가 앞으로 안 쓰지. 그러니까 180도라는 값은 뭐랑 같아? 파이라는 값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파이라는 녀석이 3.14 이런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2분의 파이 라디안은 얼마야? 90도를 의미하는 거. 그래서 라디안 생략하고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야. 2분의 파이 얼마야? 그럼 90도라고 얘기하면 돼. 알았지? 됐어? 그럼 거꾸로 1도는 얼마야? 1도는 얼마야? 180분의 파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잘 봐.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각도 되게 단순하게 파이 라디안은 180도. 오케이? 맞아? 그럼 2분의 파이는 얼마야? 90도. 그러니까 얘 대신 이렇게 쓰겠다고? 오케이? 그러면 3분의 파이는 얼마야? 60도. 그럼 거꾸로 45도는 얼마게? 180을 얼마로 나누면 45가 나와? 4로 나누면 되죠? 4분의 파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건 꼭 편해. 이걸 180이라고 그냥 보면 돼. 알았지? 180 나누기 4 하면 45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 우리가 여태까지 쓰던 60분법을 호도법으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거. 오케이?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얘기. 이것을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분명 각도의 값인데 단위가 없지. 맞아? 단위가 없지. 그러니까 다른 녀석들과 호환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죠? 이것을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한번 계산해 볼 거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한번 계산해 볼 거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었지.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부터는 넓이를 그리고 호의 길이는 얼마야?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썼잖아.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라디안으로 표현할 거야. 그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 슝 이렇게 있어요.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 라디안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얘기는 호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해봐. 호의 길이는 뭐에 비례해? 중심각에 크게 비례하지.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전체 원 둘레의 길이와 호의 길이 사이의 비율 관계는 전체 원의 중심각 360도와 세타 사이의 비율 관계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맞아? 그러면 원의 중심각이 360도야? 이걸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얼마야? 360도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2파이. 맞지? 파이를 180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2파이야. 그럼 2파이 대 부채꼴의 중심각은 세타 라디안. 이거 라디안 값입니다. 그럼 이때 원 둘레의 길이는 얼마? 2파이 r이고 호의 길이는 얼마다? l이다 라는 이런 일정한 비율 관계를 갖겠죠.
맞아? 그럼 얘가 세타 곱하기 2파이 r는 뭐가 될까? 2파이 l 이렇게 돼. 그럼 뿅뿅뿅뿅 하니까 호의 길이 l은 뭐라고 쓸 수 있다? r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각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호의 길이는 얘와 얘를 곱한 것과 같다 이런 뜻이야. 되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이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반지름이 3이고 중심각이 60도였다 라고 치자. 그럼 원래 우리가 호의 길이 구하던 방식은 이거야. 2 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호의 길이는 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60도라는 것을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 라디안 값으로 표현하게 되면 얼마야? 3분의 파이라는 값을 갖게 돼. 그럼 이때 호의 길이는 r 세타 3 곱하기 3분의 파이 하면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 가죠? 그럼 이제 넓이를 얘기해보자. 넓이. 부채꼴의 넓이도 여전히 뭐에 비례해?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지. 맞아? 중심각이 커질수록 반지름이 일정하다는 전제야. 중심각이 넓어질수록 부채꼴의 넓이는 넓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거야. 2파이 이게 원의 중심각, 부채꼴의 중심각. 얘는 파이 r 제곱 원 넓이 대 부채꼴의 넓이 s와 일정한 비율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그럼 얘를 계산해봐. 파이 r 제곱 세타는 2파이 s 바이바이. 자, s는 얼마야?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무슨 뜻이냐면 2분의 1 곱하기 s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9 곱하기 세타 3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맞아? 그러면 2분의 3파이 이게 답인 거야. 기존에 했던 우리가 알고 있던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과 계산해보면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근데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뜯어보면 잘 봐라. 얘는 2분의 1 r 세타잖아. 그지? 근데 r 곱하기 세타는 뭐랑 같아? 호의 길이 l. 그지? 호의 길이 l.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얘하고 얘를 알고 있다면 그냥 2분의 1 rl 이렇게 삼각형 넓이 구하듯이 계산해도 된다. 왜냐? 이미 이 l이라는 값 안에 세타라는 라디안 값으로 계산된 형태가 존재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한 거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r세타.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 됐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뒤에 문제를 보면 여기 이제 세미나가 있는데 이건 세미나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올 때 그때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 문제 이런 얘기야. 다음 각의 동경의 위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고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일단은 몇 사분면인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고. 510도는 어디 있는 거야? 자, 출발해. 한 바퀴 돌았어. 360도. 그지? 이렇게 더 가면 얼마야? 여기까지 가면? 360, 450,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야? 2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1290은 몇 도냐? 1290은 360을 몇 번 곱해? 일단 3번 곱하지. 그럼 이게 1080이야. 거기다가 플러스 몇 도야? 110도. 지금 이런 얘기지. 맞니? 368, 아니, 210도. 이렇게 되는 거지. 1080이니까. 그럼 무슨 뜻이야? 얘가 3바퀴 돌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분신, 사바 해서 어떻게 된다? 210, 180 가서 30도 더 가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3바퀴 반하고 조금 더 도는 거죠. 김연아의 그거 뭐야? 트리플 악셀 이런 기술이야. 그럼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750은 뭐야? 거꾸로 반대로 750도 간 거지. 그럼 얘는 거꾸로 두 바퀴 돌면 어떻게 돼?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면 이게 마이너스 720도. 그러면 마이너스 30도 더 가면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얘는 4, 4분면의 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반대로 돌리면 돼. 알았지? 우리가 수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을 수직선에서 관점에서 보면 수직선에서 플러스가 이쪽이지.
마이너스 이쪽.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방향을 의미해. 나중에. 속도라는 말 들어봤지? 속도라는 말 들어봤지? 속력 들어봤어? 속도와 속력의 차이점은 뭐야? 방향. 그렇지? 속도는 방향이 있지. 속력은 속도의 크기만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다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다 그러면 뭐야? 뒤로 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이게 방향성이야. 그냥 이 각도에서도 그런 방향성을 마이너스 플러스로 표현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050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거꾸로 세 바퀴 이렇게 돌면 마이너스 1080도잖아. 거기서 좀 덜 간 거지. 그러니까 얘는 몇 사분면? 1사분면의 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별 얘기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즐겨보는 거는 여기서 첫 번째 목적이 뭐야?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60분법을 무엇으로? 호도법으로 나타내고, 호도법을 뭘로 나타내면 돼? 60분법으로 나타내면 돼. 이것만 기억하면 돼. 헷갈리면 파이가 몇 도다? 180도야. 그지? 파이가 180도라는 얘기는 1라디안은 얼마라는 거야? 파이분의 180도 라는 뜻이고, 맞지? 거꾸로 얘기하면 180도가 파이니까 1도는 뭐야? 180도분의 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지? 이런 개념이야. 그럼 75도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 75도 1도가 180도분의 파이니까 75도는 뭐 하면 돼? 75도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약분하면 도도 약분되는 개념이에요. 맞아? 이러면 이게 라디안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뭐 이런 게 특수각이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약분 해볼까 그냥? 5, 1은 5, 5, 25, 5, 35, 5, 6에 30, 3, 5, 15, 12. 그럼 얘는 얼마니? 1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이 120도는 잘 기억하자. 우리가 이제 주로 특수각들 많이 하잖아. 60도는 몇 파이냐? 180도가 파이라며. 그럼 60도는 이 녀석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겠지. 60도는 3분의 파이잖아. 그럼 120도는 얼마겠어? 3분의 2파이겠지. 맞아? 그럼 마이너스 120도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자, 얘는 뭐야? 3파이는 뭐야? 3 곱하기 180도. 맞아? 그럼 3 곱하기 180도니까 3 곱하기 180도야. 그럼 이건 몇 도라는 거야? 3, 8, 24, 540도. 이런 얘기지. 맞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 6분의 13 파이. 그럼 뭐야? 마이너스 6분의 13 곱하기 몇 하면 돼? 180도를 한 각이라고. 그럼 얘가 6, 30 하니까 얘가 얼마? 마이너스 390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주로 우리는 뭐를? 이런 180, 60, 120, 30, 45 이런 특수각들을 무엇으로? 파이, 라디안의 형태로 표현해서 많이 사용하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맞죠? 이거는 시험에 나와 안 나 얘는? 안 나오지. 그냥 계산 과정에서 우리가 쓰는 거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야? 라디안보다는 60분법이 편해서 선생님도 하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60분법 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꼭 라디안으로 바꿀 필요는 없어. 그냥 똑같이 60분법으로 계산하다가 마지막에 그 값을 라디안으로만 바꿔줘도 상관없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필수 예제 3번을 보자. 각 세타가 2, 4분면의 각일 때 그랬어. 그러면 이제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래. 그럼 세타는 어떤 범위에 있다? 일반각으로 설명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2, 4분면은 원래 90, 180 사이니까 이 값을 360n 플러스 90 이렇게 되고 얘가 360n 플러스 180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우리가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2파이의 n 플러스 2분의 파이 보다 크고 2파이의 n 플러스 파이 이렇게 놓고 설명하시면 돼요. 근데 우린 여전히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3분의 세타는 어디 있어? 그럼 여기다가 3분의 이렇게 되니까 얘는 3으로 나눠주면 120n 플러스 30 그리고 3분의 세타 이렇게 되고 120n 플러스 60 이 각도 사이라고. 그럼 이제 n에다가 얼마를? 0 넣어봐. 그럼 0 넣으면 어떻게 돼? 30과 60 사이에 있지. 그럼 1, 4분면을 지나네. 그 다음에 n에다가 1 넣으면
150과 180 사이니까 2, 4분면도 지나고 n에다가 2를 넣으면 얼마니? 270하고 얼마야? 300도. 그럼 어디 있는 거야? 270과 300도? 그럼 4, 4분면이 있는 거지. 맞아? 그럼 3 넣으면 다시 어떻게 돼? 360 플러스 30, 360 플러스 40, 60이니까 다시 1, 4분면. 그럼 얘가 지나는 4분면은 1, 2, 4, 4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아? 이건 일반각으로만 설명이 되는 거야. 오케이? 됐지? 됐어? 이게 바로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기본적인 얘기의 뜻입니다. 이제 이거를 변형하는 걸 할 거야.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야, 동경이 뭐였지? 움직이는 선, 그지? 시초선과 벌어진 정도를 각도를 할 때 동경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각도를 정의할 때는 여태까지 뭐 했냐면 하나의 기준선을 딱 시초선을 잡고 얘가 어디로 가 있느냐 이 벌어진 정도를 본 건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평면상에 임의에 두 동경선이 있을 때 그 두 동경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얘기할 거야. 오케이? 거기를 봐봐. 교재 몇 페이지? 192쪽에 세미나를 봐봐. 세미나.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이거를 외우면 안 돼. 알았지?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평면상에 두 동경이 이렇게 쭉 있을 거야. 맞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동경선 하나가 여기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고. 어떤 동경선 하나가 여기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자고. 아이고, 일치하는데? 그럼 이때 이 두 동경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각도로서 설명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다루겠지.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얘는 여기 있고 여기 있어서 얘하고 어떤 각도 사이에 어떤 특정한 관계가 막 변해 계속 각도 값이. 그런 건 다루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룰 때는 이 두 선 사이가 이 두 동경선이 첫 번째 일치할 때를 다룰 거야. 두 동경선이 일치할 때 거기 순서대로 일치할 때 또는 일직선 상에 있는데 동경선 하나가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일직선 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인 경우 이런 식으로 특별한 경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우리 교재에는 몇 개? 5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6가지가 있으니까 맨 밑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걸 잘 듣고 적어놔. 알았어? 그래서 이제 잘 봐. 첫 번째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설명할 때 첫 번째는 일치할 때야. 일치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동경선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얘랑 일치한 거야. 그럼 둘은 각도가 같니? 각도가 같을 수도 있지. 근데 다를 수도 있지. 왜냐면 흰색 동경선이 한 10바퀴 돌아가지고 이 자리로 온 거고 빨간 선은 그냥 요 각도야 라고 하면 당연히 각도가 다르지. 맞아? 그래서 이때 이 흰색 동경선이 이루는 각도, 요 각도를 알파라고 해보자. 여기서 이 알파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알파야. 오케이? 그럼 이 빨간색 동경선이 이루는 각도를 베타라고 할 때 얘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 맞아? 그랬을 때 베타야. 그럼 이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알파라는 각도와 베타라는 각도의 차이는 항상 360도 곱하기 회전수의 관계를 갖겠다. 맞아? 이해가? 그래서 이때 알파와 베타를 빼면 알파가 크다는 전제야. 360도 곱하기 회전수만큼. n이 0이면 둘은 각도가 같은 거고 n이 1이면 알파가 한 바퀴 더 돌아간 거고 뭐 이런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제 이걸 호도법으로 쓰면 뭐가 돼? 2파이 n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미리 얘기하는데 이런 특정한 경우를 다룰 거야. 그래서 이때 알파, 베타 사이 각도의 관계가 어떨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항상 이런 형태야. 알파, 베타를 빼거나 알파, 베타를 더했을 때 어떤 특수한 각의 형태. 90도, 180도, 270도, 360도의 각도 관계를 가져. 항상. 오케이? 그걸 잘 기억해봐.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90도나 180도나 360도나 270도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둘을 빼면 360도의 관계를 만들지. 그래서 이런 게 특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방향이 반대일 때. 방향이 반대야.
그럼 방향이 반대라는 거 이런 거야.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하나의 동경선이 여기 촥 있어. 근데 또 다른 동경선 하나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하얀 녀석은 이거 바꾸자. 하얀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방향이 반대. 그러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동경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의 연장선 위에 얘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때 이 하얀 녀석은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돌아와서 이 각도의 크기를 알파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이 빨간 선도 몇 바퀴 돈지 모르지만 얘를 베타라고 해봐. 그럼 이때 알파, 베타를 더했을 때 또는 뺐을 때 90도나 180도나 270도, 360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특징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라. 그냥 되게 단순하게 이만큼을 알파로 봐봐. 회전수는 나중에 생각하고. 요만큼이 베타야. 그럼 이때 이 파란 선에서 요 베타 요만큼을 빼면 요 평각 180도 나오지? 맞아? 그러니까 이때 우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둘의 각도 차이는 360도 n에다가 180도만큼의 차이를 항상 보인다. 이게 특징인 거야. 이거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 2파이 n 플러스 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오케이?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일 때는 무슨 뜻이야? 각도가 180도 관계를 갖는다. 차이가. 오케이?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세 번째가 거기 뭐니? 세 번째가 X축 대칭일 때야. X축 대칭.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각도 하나가 어디 있다고 칠까? 여기 있다고 쳐봐.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가서 이만큼 알파도 이렇게 갔다고 쳐봐. 그럼 X축 대칭이라는 건 요 크기가 동일하게 이렇게 간 거지. 맞아? 그럼 이때 이걸 두 동경이 X축 대칭 관계에 있을 때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만큼이 알파인데 요만큼을 베타라고 단순하게 보면 회전수 무시하고 그럼 이걸 베타라고 보면 여기가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 도가 돼? 360도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때 이 녀석의 특징은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항상 360도 n만큼의 회전수 관계를 보인다라는 거야. 정확하게 하면 플러스 360도에도 상관없어. n 값이 달라지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2파이 n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 이런 식이야. 알았어? 그럼 세 번째 봐봐. 세 번째는 뭐니? 네 번째. 네 번째는 Y축 대칭일 때야. 그럼 Y축 대칭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돼. 어떤 동경선 하나가 여기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봐봐. 편의상. 그럼 Y축 대칭했다는 건 이 각도와 똑같은 어떤 그 동경선이 하나 더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요 각도. 맞지? 근데 우리는 각도를 요걸 물로 베타로 정의한 거야. 맞아?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요 x 두 개 나오는데 이 각도가 얼마인지 모르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요 x 베타라는 각도가 요 각도랑 같아. 맞아? 그럼 알파에서 베타를 더하면 몇 도가 나와? 180도의 일정한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의 n 플러스 180도 또는 2파이의 n 플러스 파이다 라고 얘기한다. 됐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 알았지? 그럼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이게 다섯 번째지, 체계에서. 그럼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기울기가 1인 y는 x라는 직선. 다시 말해서 45도. 여기가 45도 이렇게 지나잖아. 근데 이런 얘기야. 알파가 여기쯤 있다고 쳐, 그냥. 여기 알파야. 요만큼이. 그럼 베타는 어떻게 돼? 요 각도와 똑같은 것만큼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됐을 때 요 각도가 바로 베타가 됩니다. 근데 요 베타는 요 녀석하고 똑같지? 맞아?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90도라는 관계를 만족해. 이해감? 이게 위치가 하나가 여기 있고 하나가 일로 가도 상관없어. 똑같아. 그럼 이때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쓴다? 360도의 n
플러스 90도라는 어떤 특정한 관계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y는 x 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얘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호도법으로 하면 2파이의 n 플러스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세미나에 나오는 얘기고 하나 더 추가하면 y는 x 친구 있잖아. 누구야? y는 x 친구. 여섯 번째. 누구? y는 마이너스 x 대칭. 얘도 있잖아. 각도가 일정한 거. 그럼 얘는 이렇게 보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라는 애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게 y는 마이너스 x야.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돼. 야, 여기에 이만큼의 어떤 각도 알파가 있다고 봐. 오케이? 그럼 y는 x 대칭하면 지금 요 사이에 있는 요 각도만큼 대칭돼서 요렇게 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요 각도가 뭐야? 베타. 요 각도는 어디 갔어? 흰 거 어디 갔어? 요 각도는 알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알파라는 각도에서 베타라는 각도를 빼면 2x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지? 그러면 거꾸로 해봐.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잘 봐. 베타는 90도 더하기 요만큼이라고 단순히 생각해봐. 그러면 베타 값이 요만큼하고 90도를 더한 거니까 알파 베타를 더하면 여기까지 와. 맞지? 알파 더하기 베타면 270도 만들지? 그러니까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쓰냐면 360도 n 플러스 270도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얼마야? 2파이의 n 하고 얼마?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의 3배니까 이렇게 설명한다. 지금 선생님 설명을 할 때 이걸 본 게 아니잖아. 외우는 게 아니야. 알았어? 상황을 놓고 적당 가장 가까운 특수각들 90도, 180도, 270도, 360도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로 여기서는 그나마 제일 어려운 거야. 이걸 이해하면 돼. 그러면 이제 4번 봐봐. 이제 이걸 다 이해하면 완전 이런 자꾸 쪽밥이지 이러면 안 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뭐냐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한대.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 꼭 그려봐. 알았지? 이제 이렇게 한다고. 선생님 동경이 일치할 때면 그냥 7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6세타. 걔가 360도 관계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연습할 때 꼭 그려보라고. 이렇게 놓고 여기쯤에 7세타가 있다고 쳐. 한 수십 바퀴 돌아서 여기 7세타. 얘가 7세타야. 이 각도가. 그리고 일치하니까 여기 얘가 그냥 이렇게 세타. 이렇게 꼭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 이렇게 그려버릇해야 다른 것도 되니까. 그러면 얘가 일치한다는 건 지금 2, 4분면의 각인데 상관없어. 1, 4분면에 놔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7세타에서 마이너스 세타를 빼면 0도가 되니까 회전수 360도의 n.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6세타가 n이니까 세타는 얼마? 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된다고. 근데 세타가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으니까 이때 n이 얼마가 돼야 되니? 2가 돼야 되겠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때 세타는 얼마였다? 120도. 라디안으로 바꾸면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 가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유제 문제들 보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그 밑에는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일 때 세타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을 할 때 밑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세타와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방향이 반대일 때, 얘가 x축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그냥 이걸 한 번씩만 해보면 이 유형은 다 끝나는 거야. 알았어? 그치? 그렇게 해서 2, 4분면 사이에 있는 이 세타의 값을 구해줘.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알았지? 요게 첫 번째 위험 요소야. 잘 기억해야 되고. 우리 성화가 걱정이죠. 그지? 왜래요라고? 멍하니 듣고 있잖아 지금. 그지? 이렇게 넉넉히 듣고 있잖아. 좀 전에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 대칭 적었어? 적었어? 그걸 잘 보고 한 번씩 써보는 거야. 야, 써봐야 돼. 알았어? 안 써보고 그냥 눈으로 띵띵띵띵 하면 이해는 돼. 근데 문제 풀면 하나도 못 풀어.
미리 얘기하는데 무조건 그리는 거야. 알았어? 나도 그리잖아. 꼭 얘기하는데 나보다 풀이가 짧으면 진짜 안 되는 거잖아. 나보다 풀이가 짧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쵸? 자, 필세이지 5번을 보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야, 호의 길이 L 어떻게 구한다고?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 잘 생각해봐. 부채꼴의 넓이. 호의 길이 R 세타. R 뭐야? R 세타. 넓이 S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맞아? 머릿속에 그 부채꼴 모양을 생각해봐.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 L이고 중심각을 세타 라디안이라고 할 때 이렇게 계산한다. 됐지? 그러면 1번 봐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고 호의 길이가 8파이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그럼 이렇게 쓰면 돼. 세타가 3분의 4파이. 그지? 그 다음 호의 길이니까 L이 8파이야. 이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이 8파이는 어떻게 나온 거야? R 곱하기 세타 3분의 4파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니야. 빠이빠이 2 하니까 R은 얼마였다? 6. 반지름 구한 거죠. 그럼 부채꼴의 넓이 구하라. 그러면 S는 어떻게 구한다고? R 어디 갔어? R L 이렇게 하면 되지. 2분의 1 반지름 R 6 L 8파이. 그럼 얼마야? 24파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봐. 넓이가 8파이 제곱센티미터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45도. 45도 라디안으로 바꾸면 얼마야? 4분의 파이. 이때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R과 호의 길이 L을 구해줘 그랬어요. 그럼 넓이 8파이는 어떻게 나온 거야? 이 8파이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 거야. R 미쳤어.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해서 구했든지 2분의 1 R L을 해서 구했든지 둘 중에 하나 나온 거죠. 근데 지금 봐봐. L도 모르고 R도 모르니까 이건 못 쓰는 거고 여기서 각도 세타를 아니까 얘를 이용해서 8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R 제곱의 세터 4분의 파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럼 빠이빠이. 그러면 8제곱이 R제곱. R은 8. 그럼 R이 8인 걸 구했으니까 R이 8이래. 얘가 8이래. 그럼 L은 얼마야?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8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L 숑숑 2. 그래서 호의 길이 L은 뭐야? 2파이. 겁내 많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맞아? 근데 이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건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연상 과정이고 시험에서는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에 대한 얘기가 시험에 나와.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오케이? 야,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 그냥 이렇게 정리해보면 그래. 부채꼴은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L이고 여기가 R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2R 플러스 L이야. 알았니? 맞죠? 되게 당연한 얘기 아니야. 둘레의 길이니까 2R 플러스 L 이거다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 뭐 최대, 최소 이런 문제도 물어봐. 그게 마지막 문제야. 둘레의 길이가 12인 부채꼴에서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줘. 이렇게 얘기했어. 둘레의 길이가 12인 부채꼴 그러잖아? 그럼 부채꼴을 이렇게 정의해봐. 이렇게 했을 때 둘레의 길이가 여기가 R이고 여길 L이라고 하면 이때 이 둘레의 길이 12는 2R 플러스 L 했더니 12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넓이가 최대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세터를 지금 정의 내릴 수가 없지. 그러면 2분의 1 R 제곱 뭐야? 세타 또는 2분의 1 RL인데 지금은 이걸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써야겠죠. 그럼 넓이를 이렇게 정의하자고. S는 2분의 1 RL이라고 하면 내가 아는 건 뭐야? 2R 플러스 L이 12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L은 뭐라고 쓸까? 12 마이너스 2R. 그럼 얘를 2분의 1 R에다가 12 마이너스 2R 이러면 얘 뭐야? R 6 마이너스 R 이렇게 돼버려. 맞지? 이 녀석이 뭐일 때? 넓이가 최대일 때 이렇게 된 거야. 맞아? 그럼 잘 봐봐. S는 6R 마이너스 R 제곱. R에 대한 2차식이지. 그럼 가로축을 R축이라고 딱 놨을 때 세로축을 뭘로? S축이라고 놔봐.
그럼 뭐가 될까? 이렇게 위로 볼록이고 R이 0일 때 하고 여기 6일 때 지금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갖지? 맞아? 그지? 그러면 이때 언제 넓이가 최대야? 반지름이 얼마일 때? 3일 때. 그럼 반지름이 3일 때, 반지름이 3일 때 중심각의 크기 세타를 구해줘. 이렇게 설명이 된 거야. 됐어? 그럼 잘 봐. 반지름이 3이면, 반지름이 3이면, 반지름이 3이면 넓이는 얼마야? 9지.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거만 그대로 갖다 쓰면 되잖아. 2분의 1 곱하기 9 세타는 9다. 2분의 1 곱하기 9 세타는 9다. 9. 그럼 세타는 얼마야? 2. 정확히 얘기하면 2 라디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공식만 좀 외워서 그대로 문제에 적용하면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 써놓고 그냥 넣잖아. 맞지?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야? 일반각, 호도법, 라디안, 60분법, 몇 도? 이거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라디안을 이용하여 호도법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 돼. 여기선 두 가지가 출제돼. 첫 번째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풀었던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야? 그럼 둘레의 길이를 주고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뀐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끝.